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코프 H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데이터 컬렉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프로토콜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챕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챕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 애너토미와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번역을 좀 해보면요,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뜯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앱의 작동 흐름,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전에 그러니까 펀더멘털스에서 했던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의 좀 더 심화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다만 이제 이 아이패드에서는요, 스위프트 UI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UI 키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따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OS 앱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는데요. UIK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pdelegate라는 파일과 sceneDelegate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정을 합니다. 스위프트 UI도요, 이제 1버전과 2버전이 있는데요. 아이패드에 탑재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위프트 UI에서는 2버전을 쓰고 있어요. 이 2버전에서는요, appdelegate와 sceneDelegate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1버전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요, myApp이라는 파일, 여기에 이제 앱의 생태 주기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이 가지는 상태는 이제 스위프트 UI나 이 UI 캐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행 중이지 않음,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음, 다음에 활성화됨, 그리고 백그라운드 상태 있음, 그리고 일시 중지됨,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총 5가지가 있는데, 뭐 실행 중이지 않으면 뭐 딱 봐도 이제 앱이 아직 실행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에 인액티브 상태일 때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 중인가 화면에는 띄어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떠한 이제 입력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전환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전환 효과가 일어나는 중에 갑자기 터치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가 좀 곤란해지니까요. 전환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중이라거나 이럴 수도 있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멀쩡하게 그냥 다 동작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 그냥 남아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을 끈 게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 홈 화면에 나와 있는 상태, 이거를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서스펜디드 같은 경우는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메모리에 상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그냥 실행 중이다 정도만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오랫동안 백그라운드에다 두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마치 그냥 새로 켠 것처럼 그렇게 동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상태가 바로 서스펜디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역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주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스위프트 UI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직접 뜯어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스위프트 UI는 애플리케이션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파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여기 애플리케이션의 스위프트 UI의 애플리케이션은요, 이렇게 세 가지 상태 앱, 씬, 뷰가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라이프 사이클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UI킷에서도 씬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씬의 라이프 사이클과 그 다음에 여기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씬이 디스커넥트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위프트 UI에서 씬을 만들려면은요, 이 스위프트 UI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려면요, 이 씬 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씬 빌더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위프트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앱 델리게이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앱 델리게이트를 스위프트 UI 2에서는 직접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UI에서 제공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마이 앱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scene build라고 하는 속성 제한자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scene phase라고 하는 제한자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unchange 이렇게 unchange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빼도록 할게요. 이만큼은 클로저로 구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cene face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ew phase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switch 문을 이용해서 new phase를 가지고 case active, case inactive, case 그 다음에 backgrou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fault를 넣어주기 전에 unknown default 그래서 print app is active app is inactive print app is on background
이 부분은 사실 나올 일이 없는데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빈 칸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애플리케이션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not running일 때 inactive로 갔다가 active가 되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킨 후에 바로 콘솔을 표시를 해주고, 콘솔을 열어보면은 네, inactive에서 active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는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백그라운드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려보면요, 애플리케이션이 inactive를 거치고 백그라운드로 가고,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액티브로 오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호출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살아 있으면서 한번 inactive를 간 다음에 active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앱을 종료하지 않고 그냥 홈화면에 백그라운드에 계속 오랫동안 두면은 서스펜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SwiftUI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여기 이 구분을 여기 이 My App,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바꾸면은 이 My App이라는 이름도 바뀌겠죠. 그래서 My App이라는 파일에서 App이라는 프로토콜 아래, 신이라는 프로토콜 아래에서 이 과정이 전부 일어나게 되고요. What method should I us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UI킷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게 되고, 잘 활용하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앱 이벤트 카운터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 앱 이벤트 카운터는 이제 앱이 몇 번 런칭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딜리게이트가 몇 번 호출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var가 선언이 될까요? var launch count 는 0. synface를 일단은 지금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한 번만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할게요. 이 synface는요, synface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역시 여기서는 지정이 안 되는군요. 밑에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 그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inactive count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background count에 1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콘솔을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app is inactive, app is active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항상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1만 쭉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스태틱으로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앱을 한번 죽인 다음에 다시 한번 키고 콘솔을 표시. 네, 이렇게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네, 이렇게 횟수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딜리게이트, 그러니까 이벤트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여기 왼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원하는 정확하게 그대로를 구현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스위프트 UI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은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Which app scene delegates method is called when the app is launched? 이거는 사실 앞에를 잠깐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foreground inactive와 foreground active, 그 다음에 background 일 때가 있죠.
그래서 did become active, resign active, 그 다음에 will enter foreground, and did enter background.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중에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러면은 A번이 되겠죠. Which app or scene delegate method is called when a system notification is presented or a phone call interrupts an app? 자, 알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전화가 올 때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inactive가 되겠죠. 그러면은 D번이 되겠습니다. D번이 아닌가? resign? resign이군요. resign active가 되겠군요. Which app or scene delegate method is called when a temporary interruption is dismissed? 그러면은 이게 될까요? 아니군요. 아하. Which app or scene delegate method is called when the app is terminated? 애플리케이션이 terminate 되면은 scene이 disconnect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는 뷰, 그리고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겠죠. 이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이제 SwiftUI에서는 MVC 모델 혹은 이제 MVVM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권장하는 모델은 MVVM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뷰 모델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